자, 앞서도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한 2년 전이죠. 국정농단 청문회 때 당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상대로 한 4분 동안 증인, yes or no 했던 그 국회의원 기억나실 겁니다. 누굽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바로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지난달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이 이용주 의원이 네. 어젯밤에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젯밤이에요, 그젯밤. 그렇습니다. 네. 그젯밤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89%의 면허 정지 수준으로 여의도에서 강남구 청담공원까지 무려 15km나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용주 의원, 저 조그만 얼굴 보면 누구지?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려드리기 위해서 당시 국정농단 청문회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드리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증인, 장관실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거는 맞죠? 조윤선 30일에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폐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얘기하세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네, 바로 저런 모습이에요. 한 4분 동안 몰아쳐가지고 몰아세워서 결국 답변을 드러냈어요. 블랙리스트 존재 인정하는 거 드러냈는데,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용주 의원 하면 지금 민주평화당의 현재 국회의원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고요. 지금 국감 기간이었잖아요. 아하. 근데 이제 국감 기간이 끝나고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제 밤 오후 한 10시 57분경이었는데 네. 국감이 끝나고 관련되어 있었던 의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나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거예요. 문제는 이게 정기적인 음주 단속이 적발된 것도 아니고요. 함께 그 도로를 달리고 있던 한 시민이 신고를 합니다. 내가 지금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옆에 차량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운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같이 운전하고 있던 시민이 봐도 한눈에 좀 차량이 이상했던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 경찰이 결국은 출동을 해서 네. 영동대로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적발이 된 것입니다. 아하. 그런데 말이 15km죠. 음주 상태로 15km를 운전하고 가다가 정말 인명사고 안 나게 천만다행인 줄 아세요, 이용주 의원.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더더욱 지금 많은 분들이, 국민분들이 분노하는 게 이용주 의원이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에 지금 많은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굉장히 기계가 뛰어난 의원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윤창호법을 발의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이분이. 그런데 윤창호법이라는 게 뭐냐면 음주운전을 너무 관대하게 처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타까운 이제 청년이 지금 거의 생사를 넘나드는 상태에 그렇죠. 있습니다.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음주운전을 막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법률을 개정을 해가지고 네. 그 이제 윤창호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이제 엄벌해라라는 이 법을 발의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네.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당사자가 발의자로 서명을 해놓고는 본인은 음주운전을 하니까 네. 지금 이게 너무 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논쟁의 핵심입니다. 당시에 이 법안을 지금 윤창호 씨는요, 지금도 병상에서 의식을 되찾지 못해서 많은 가족들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도 하루하루를 버텨요. 그런 윤창호법, 음주운전의 애꿎은 피해자인 정말 그 윤창호 씨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라고 외치면서 공동 발의했던 이용주 의원이에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소식을 윤창호 씨의 가족들이 들으면 지금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진짜? 윤창호 군의 아버님이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주운전의 폐해와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했을 텐데 그렇지 아하. 않겠습니까? 공동 발의하신 분인데 얼마나 심각함을 인지했겠어요. 인지했을 네. 텐데 어이가 없다. 네. 그리고 이 아들이 장래 꿈이 로스쿨을 졸업해서 검사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하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이용주 의원이 자신의 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가신 분이라 그러니까요. 네. 항상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하. 아들이 만약에 깨어나서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실망을 할 것이냐. 아하. 거기다가 이용주 의원은 본인의 SNS에 몇 달 전에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보낸 감사 편지도 올려놨었단 말이죠.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이것을 알게 되고 나서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습니까? 네. 윤창호 씨의 아버님이요. 저는 참 뭐랄까 이런 표현 정말 송구합니다. 시청자분들. 정말로 의인이시고요. 정말 대범하시고요. 정말 오히려 이용주 의원을 정말로 더 부끄럽게 만듭니다. 지금 막 비난의 목소리를 내도 이용주 의원을 향해서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 이해를 할 텐데 오히려 절제하면서 하실 말씀만 해요. 너무 약하다 보니까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경각심도 안 생겨요 하면서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얼마나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네. 그 앞서 친구들이 이용주 의원에게 보냈던 감사 편지라는 게 대체 뭐였습니까? 뭐 감사 편지가 이 친구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친구 뭐 윤창호라는 이 청년이 네. 너무나 이제 앞길이 창창한 그랬죠. 좋은 젊은이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무 불행한 사태를 겪다 보니까 친구들이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회에서 좀 움직여 달라. 아.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발의에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있네요. 네, 아하.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 일동 이래가지고 저는 결국은 SNS로 편지를 보냈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지금 네. 이제 이분이 이런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이제 되시니까 너무 이제 배신감 같은 걸 느끼겠죠. 자, 이용주 의원이 결국 논란이 커지니까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송한 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위에 있든지 간에 용서될 수 없는 것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앞장서야 될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향후로도 재발돼서는 안 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윤창호법 서명하셨다는 지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인철 변호사님 마지막 부분 들으셨죠? 아, 자신의 음주운전이 국민들에게 음주운전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고위직이 계신 분들이 가끔 이런 음주운전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한 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감히 나를 적발을 해? 누가 감히 나를 처벌을 해? 이렇게 그러네. 법 위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도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해요.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인데 민주평화당이 오늘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려고 아, 그래요? 한다고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은 뭐 당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모두 수용할 생각이다라고는 하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렇게 국민적으로도 비난 여론이 높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엄한 징계가 필요하고요. 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사생활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과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네. 변호사들도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징계 대상이거든요. 아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고요. 여기에다가 앞서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지금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신 국회의원이기 네.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강한 징계를 하는 것이 네. 당에는 더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지금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이 있었잖아요.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본회의장에서 많은 동료 의원들이 이용주 의원을 격려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요. 뭐 이 위로의 말을 건네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어요. 뭐 그래서 많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사실 이 사건이 이제 보통 사건이 아니고 네. 음주운전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분 아닙니까? 본인이 네. 이제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네. 이 사람이 앞에 우리가 봤지만 이제 스타 청문회 스타 아닙니까? 예스와 노 수사기관에서도 아마 이렇게 본인이 추궁을 좀 당했으면 좋겠어요. 음주는 네.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예스와 노 네. 본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청원도 빗발쳐요. 이른바 윤창호법 1호 대상자로 이용주 의원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올 정도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그 질타를 정말로 자숙한다고 했으니까 가슴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평화당 윤리위 많은 분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